부동산 가이드 이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지금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이 청약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 부동산세 세율을 높이는 등 더더욱 강력한 대책들을 내놓는 모습입니다. 정말 정부가 단언하듯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번 대책에 또 대응하는 방법, 부동산 가이드에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 시각은 또 우아미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 문자는 013-3366-82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 똑똑 두드려주세요. 자, 일단 오늘 방금 전 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워낙에 내용이 방대한지라 정리하기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사님, 이번 이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불과 진짜 1시간 반 전에 대책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이번 대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한꺼번에 나왔다기보다는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맞춤형으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해서 세율을 좀 인상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3주택 이상자나 혹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가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 과세를 할 때는 그 이제 세부담 상한제라 그래서 실제로 어떤 비율 이상으로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세부담 상한 상향도 150%에서 300%까지 늘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그 세율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징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주택을 구매할 때 비거주 목적이라면은 다주택자에 한해서 그 비거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아예 금지하게 되는 대출 규제도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이제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주는 그런 혜택 주는 것들이 이제 기존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3년에서 2년으로 그런 종전에 3년에서 2년으로 이것도 이제 강화가 되었다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그런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좀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그런 혜택도 좀 줄이겠다. 또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와서 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웠던 경우가 있었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명확하게 오늘 나왔습니다. 그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이제 지금 주택을 구매를 해서 임대사업자를 낸다면은 기존에 혜택을 줬던 것, 8년짜리 준공공 임대사업자를 냈을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 10년 갖고 계셨을 때 이제 비과세 받는 부분, 그리고 8년 정도 갖고 있었을 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70%까지 받는 그 부분도 이제 없어지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까지 이제 매겨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배제였던 부분도 이제 과세하게 되는 그런 맞춤형으로 좀 규제가 나왔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규제가 지금 나왔으니 앞으로 또 어떻게 결과는 또 펼쳐지게 될지는 저도 참 궁금한데요. 네,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또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요와 공급,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수급 동향에 바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1, 2인 가구가 급증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필요주택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진화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의 주요 도시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는 튜브홈이라고 그런 이제 컨테이너 그 이제 수송관에 있는 그런 집도 나오고 있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집이 움직이는, 변형이 되는, 침대가 생기고 식탁이 생기게 되는 그런 초소형 주택들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좀 런던,
예, 런던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런던 하면은 집값 정말 비싸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영국은 이제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지역인데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도 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 집값 상승 속도가 소득 상승 속도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기 때문에 영국의 집값은요, 사실 그냥 집값도 비싸지만 물가를 대비한 집값도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소득 대비한 집값도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비싼 곳이 바로 영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이제 지난 20년간을 좀 살펴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이요, 이제 20대를 넘어서 30대를 넘어 이제 30대 후반까지 이렇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집을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점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값뿐만이 아니라 임대료도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가혹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악명 높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료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격까지도 굉장히 이제 비싼 곳이 바로 이 영국인데, 영국의 원룸 가격이요, 연평균 소득의 7배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세금도 내지 않고 내가 내 소득을 쓰지도 않으면서 7년은 모아야지 원룸 하나 살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렇듯 임대료 그리고 집값 두 개 다 높은 것이 바로 이제 영국일 텐데요. 그래서 임차인도 그렇고 임대인도 그렇고 높은 주거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영국입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누가 더 많은 주거비를 낼까요?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임차인일 텐데, 영국도 이제 임차인이기는 한데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담보대출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이제 소득의 25%를 주거비로 지출을 하는 꼴이 되고요. 그리고 임차인들, 즉 월세를 내는 사람들은 소득의 30%를 주거비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워낙에 집값이 고가이기 때문에 월세를 내는 사람이나, 그리고 뭐 주택담보대출로 이제 집을 구매한 사람이나 비슷하게 많은 이제 주거비를 내고 있다. 그만큼 영국이 얼마나 이제 비싼 집값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런던, 이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PIR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Price to Income Ratio입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이제 제외한 나의 소득 대비한 집값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세후 소득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 기간입니다. 런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5위 수준의 한 30 정도로 PIR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세금 내고 아무것도 안 쓰고 내가 집을 그 소득을 모았을 때 30년은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집값이 비싸다라는 건 알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17.82로서 17년이나 18년 정도, 내가 이제 소득을 세금만 내고 모았을 때 한 이 정도면은 집을 살 수 있는 수준,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집값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런던 도심 같은 경우에는요, 침실, 화장실, 그러니까 간단한 주방을 이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개념으로 봤을 때 원룸이 월세가 한 200만에서 300만 원 정도 한다는데요. 이게 새 집이 아니라 거의 이제 낡은 집들 기준으로 봤을 때 200에서 300만 원입니다. 젊은 층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이제 힘든 수준이기 때문에 이 런던도 이 주거비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제 사회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 세입자의 54%가 임대료를 지불하기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런던의 임대료. 우리나라 이제 임대료 하면 전세랑 월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만 전세라는 제도를 갖고 있고요. 다른 모든 나라는 다 임대료 하면은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월세 같은 경우에 지난 5년간 19%나 상승한 이제 고가의 그런 월세를 갖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특이한 그런 주택이 나왔는데요. 바로 콜렉티브 올드 오크라고 불리는 이제 주택인데,
이곳에 546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한 집에 546명이 같이 살고 있다 하면은 상상이 가십니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546개의 아주 작은 방을 가지고 있는 공유주택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2015년, 15년에 이제 나와서 이제 16년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한 그런 곳인데, 이제 런던의 서부 지하철 30분 거리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 사적인 공간 같은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즉 3평, 굉장히 작은 평수인데요. 그런데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 대단히 편리하고 이제 최고의 그런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뭐 도서관, 식당, 극장, 게임룸, 체육관, 루프탑 정원, 호텔급의 그런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그런 시설들이 공유로 되기 때문에 많이 주거비를 줄이면서 생활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주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혼자 생활하는 공간 보시면요. 사실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거울이기 때문에 공간이 있어 보이지만 없는 것이고, 3평만이 3평만이 이제 나만의 공간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2인이 함께 사용하는 작은 주방도 이제 같이 딸려 있고, 나머지는 모두 공동의 공유 공간입니다. 이 공유 경제 부분도 지금 상당히 발달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전기, 수도요금, 와이파이, 보안, 뭐 방 청소, 뭐 침대 세탁까지 서비스가 이제 호텔급으로 제공이 되면서, 그리고 뭐 스파, 체육관, 뭐 게임룸, 도서관 등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동으로 쉐어하게 되는 그런 공유 경제 개념이 들어간 그런 초소형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뭐 이런 이제 그 다이닝룸 같은 경우에도 같이 쓰는 공간이고요. 뭐 도서관도 같이 쓰는 공간, 그리고 세탁실도 같이 쓰는 그런 공간 활용도가 좀 높이면서 그 사적인 규모는 좀 줄이게 되는, 그래서 한 달 임대료가 1,000파운드, 즉 원화로 하면은 146만 원인데요. 사실 이게 비싸 보이지만 이런 호텔식의 그런 호텔급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게다가 146만 원으로 이런 시설을 즐긴다면 굉장히 싸게 젊은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이런 주거비도 줄일 수 있지만 다른 부분, 그런 젊은이들이 이제 부동산 소유를 하지 않고 또 경험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젊은이들이 비슷한 입주자끼리도 이제 모여가고 커뮤니티도 형성하고 같은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생활하게 되는 그런 주거의 주거 비용도 줄이면서 이 현대인들의 만성적인 그 외로움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새로운 주거 공간도 이렇게 영국에서 나오고 있다. 예, 즉 이제 1, 2인 가구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젊은이들이 이 치솟는 집값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재미난 공간도 이 런던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이 작은 주택, 이게 작은 주택이 얼마만큼 발전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발전이 되는 이런 이유들도 워낙에 이 소형 주택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투자할 때도 대형, 중형보다는 이런 맞춤형의 소형,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이런 소형을 투자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소형 주택의 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사님과 함께 직접 만나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사님을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정보 알려드릴게요. 네, 서울 왜 오르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그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문의 주세요. 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왜 오르는지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사님, 어떤 내용으로 세미나가 진행될까요? 네, 말 그대로 서울 왜 오르는가? 왜 오르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정말 서울이 왜 자꾸 오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궁금증 정말 시원하게 해소해 드릴 겁니다. 그 오르는 이유는 당연히 공급은 많지 않고 수요가 많기 때문인데, 이 수요도
어떤 형태의 그런 수요들이 많은지, 어떤 가구 형태가 많은지, 또 어느 지역이 많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세미나 진행할 겁니다. 매주 토요일 1시에 진행이 되고요. 삼성동에서 열리는데 선착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약을 통해서 먼저 전화 예약을 하시고 오셔야지 참석 가능하겠습니다. 네, 저도 서울 왜 오르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그 이유와 함께 부동산 투자 팁도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이사님께서 엄선해 오신 핫한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의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 5분 거리로 2018년 7월에 완공되었고요. 8층 건물 중 2층에 자리했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9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떠오르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이라고 하는데요. 이사님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영등포입니다. 영등포는 우리 그 서울 3대 도심 중에 하나인 곳인데요. 일단 입지를 보면은 영등포 구청역, 5호선과 그리고 2호선을 쓸 수 있는 영등포 구청역에서 한 도보 5,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워낙에 대한민국 대표 라인 2호선도 쓸 수 있고 또 바로 여의도로 이어지는 이 5호선도 쓸 수 있는데요. 이 5호선 이용하시면은 이제 이 여의도까지 한 3정거장이면은 또 갈 수 있겠고 또한 한 정거장만 가시면은 또 영등포 뉴타운 사업지가 펼쳐져 있는 곳. 그리고 또 바로 위쪽으로는 재물복길 지하사업,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영등포역 쪽으로 가시면은 이곳에 이제 신안산선도 이제 들어오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개발 호재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또 워낙에 영등포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많은 편의시설들, 인프라가 잘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 놓으시기도 좋고 그리고 임대 놓기도 좋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왜 투자해야 되는지 포인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액 투자입니다. 네, 부동산 왜 오를까요?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은 오르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반적으로 오르는 이유 중에는 이제 많은 유동 자금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풀린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풀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오르는 이제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현금으로 갖고 있다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현물로 가치 있는 현물로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하다고 느껴질 때는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유가 본 매물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채 2억이 되지 않는 원룸 원거실 1.5룸이기 때문에 이제 좀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전세를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 되겠습니다. 게다가 여기 임대가 지금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임대주택자 활용 시에 절세 효과 이제 톡톡히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내면은 더욱더 절세 효과가 커진다라는 거 아까 이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 3대 도심 중에서 이제 이 영등포 지역은 국제금융 중심지로 육성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의도의 금융 수요도 이제 풍부하겠고요. 영등포 자체적으로는 다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의도의 15만의 금융 수요 그리고 영등포 자체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수요 풍부한 임대 수요 아주 장점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 호재, 영등포 구도심이기 때문에 많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도 일어나고 있고 또 여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파크원 개발이라든지 MC 부지 개발과 같은 그런 직장인이 늘어나는 그런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안성맞춤인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입지를 조금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서울 금융 비즈니스 허브라고 얘기를 하죠. 여의도도 15만의 그런 금융 수요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여의도에는 다세대 주택이 정말 단 한 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종사하시는 분들 1, 2인 가구들은 바로 이 여의도 인근에 있는 영등포 이쪽에서 주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게다가 본 매물은 이 영등포 구청역을 이용한다면은 단 3정거장이면은 여의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건 아주 큰 장점 되겠고요. 또한 이
인프라 잘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타임스퀘어 쪽으로 가시면 각종 백화점, 마트, 영화관, 먹거리, 놀거리, 문화시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병원도 이제 한강 성심병원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임차 놓기에 훌륭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파크홈 개발입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타고 가시면은 지금 한창 이제 크레인 이렇게 공사 중인 거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쌍둥이 빌딩이 있고 옆쪽으로 지금 한 요만치 쌍둥이 빌딩보다 조금 높게 올라와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69층 그리고 53층의 오피스 타운이 생기는 곳입니다. 과거 이제 63빌딩 하나만으로도 이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69층, 53층에 2개의 초대형 업무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수요들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여의도 안에는 다사대가 없기 때문에 이 영등포 인근으로 이제 가격 상승세가 아주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겠고요. 바로 이것이 단 3정거장이면은 본 매물에서 매물지에 이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사업의 수혜를 톡톡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2020년 완공 목표로 지금 바로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제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개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외에도 MBC 부지, 네, 복합 개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도 이제 최고 49층 높이의 오피스, 상업시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도 이제 좋은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본 매물에서 이제 한정거장만 가면은 바로 이제 영등포 뉴타운 사업지인데요. 지금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들어와서 입주를 이제 작년 9월 달에 했고요. 굉장히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주상복합입니다. 그리고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나머지 구역도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에 있는데요. 이렇듯 그 영등포 뉴타운 사업 그런 중심지형으로서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상주 인원 늘어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재물복길 지하사업, 본 매물지수 바로 위쪽에 있는데요. 지하사업이 되고 지상 부분으로는 공원화가 펼쳐진다라는 것. 그렇게 되면은 건물 가치 상승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 가서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1.5룸입니다. 1.5룸 구조이고 풀옵션 형태이고 내진 설계도 잘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1억 9천만 원, 상당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워낙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1억 8천만 원 전세에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단 1,0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워낙에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시세 차익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액으로 임대 수요가 탄탄한 영등포구 양평동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위버라인 우아미 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